91세 할머니가 남긴 248억 원의 유산. 그 비밀은 75년 동안 주식을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매일 새벽부터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정독한 김 부장님의 30년 수익률은 고작 3.5%.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정보량도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는 S&P 500 ETF, 그거 정말 끝까지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는 정반대입니다.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고작 10개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1960년대에는 8년이 넘었던 숫자가 스마트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10개월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면서 실제로는 편의점 삼각김밥 고르듯 사고 파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의 결함을 모른 채 시장에 뛰어드는 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 하나를 직시하겠습니다. S&P 500이 연평균 1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이유, 그게 공짜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입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의 처참한 폭락을 온몸으로 맞아낸 사람에게만 시장이 건네주는 보상인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사려면 제값을 치러야 하듯 경제적 자유라는 명품을 얻으려면 변동성이라는 가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을 치르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 뇌가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정확히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증발시키는 핵폭탄급 버그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으로 데려갈 건데요. 이건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멘탈에 미리 백신을 놓아주는 시뮬레이션이에요. 2007년 10월, 여러분의 계좌에는 1억 원이 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변 모든 사람이 미국 주식 대박이라며 들떠 있어요. 기분 최고입니다. 그런데 2달 뒤부터 슬슬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초에 10%가 날아갑니다. 1억이 9천만 원이 된 거죠. 이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야, 오히려 기회지. 그래서 1천만 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총 투자금 1억 1천만 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도 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9월이 찾아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뉴스에서는 금융 시스템 붕괴, 제2의 대공황이라는 헤드라인이 24시간 쏟아지고 하루에 5%에서 7%씩 곤두박질 칩니다. 계좌를 열어보니 30%가 증발해 있어요. 1억 1천만 원이 7천만 원대가 됐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도 없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가족 얼굴 보기가 미안해집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장기 투자니까, 존버니까. 그런데 하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10월에도 빠지고 11월에도 빠지고 크리스마스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2009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는 주식은 사기다, 자본주의는 끝났다, 미국도 망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9일 바닥을 찍습니다. 계좌 잔고 4,700만 원, 1억 1천만 원 넣었는데 6,300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57%가 증발했어요. 여기서 솔직하게 자문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박앤세일이다 외치면서 적금 깨서 추가 매수할 수 있겠습니까? 6,300만 원이 눈앞에서 녹아내린 상태에서 거기에 돈을 더 넣을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그건 야수의 심장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대부분은 남은 돈이라도 건지자며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 3월 9일 바닥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시장은 급반등을 시작했고 이후 10년간 S&P 500은 400% 넘게 올랐습니다. JP모건이 분석에 따르면 20년간 시장에 계속 머물렀다면 연평균 9.5%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포에 휩쓸려 사고팔기를 반복하다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열흘만 놓쳤어도 수익률은 5.3%로 반토막이 납니다. 20년 중 단 열흘. 이 열흘을 놓쳤을 뿐인데 20년 농사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요. 그 최고의 열흘이 언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주가가 가장 처참하게 떨어진 최악의 날 직후 2주 안에 60%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못 이기고 팔아버린 바로 그 다음 날 시장은 보란듯이 폭등한다는 뜻이에요. 공포에 도망치는 순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등의 기회를 자기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전부 매도한 투자자를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중 31%, 10명 중 3명이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때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자산이 불어날 수 있었던 평생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의 졸업 기준을 숫자로 박아놓으세요.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는 욕망만 갖고 시장에 들어오면 목적지 없는 배와 같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에 무너지고 조금만 올라도 지금 팔아서 차나 바꿀까라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미국 트리니티 대학에서 연구한 4% 법칙을 활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1년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기준 한국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니까 연 3,600만 원 곱하기 25, 9억 원. 이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100억 부자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 대신 9억 원이라는 냉정한 숫자가 생기는 순간 투자는 도박에서 계획으로 바뀝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락장에서 다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30% 빠졌다고 칩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다 잃는 거 아니야 라며 패닉셀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5억이 3억 5천이 됐네. 내 목표는 9억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고 오히려 싸게 살 기회네. 같은 하락인데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현금이라는 실탄을 반드시 확보해두세요.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추가로 투입할 돈이 없으면 박앤세일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따로 빼놓으세요. 이게 있으면 하락장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현금과는 별도로 생활비 비상금을 6개월에서 12개월치 따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에 손대면 안 돼요. 폭락장은 경기 침체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고 경기가 나빠지면 실직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비상금 없이 폭락장을 맞으면 생활비 때문에 바닥에서 강제 매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손가락을 묶어버리세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요. 매달 월급날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를 걸고 그 돈으로 자동 매수가 되도록 설정해 놓으세요.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다음 달에, 지금 주가가 높으니까 좀 떨어지면, 이런 핑계가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결정의 순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계에 맡기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사라집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의 냉철한 나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투자를 시작한 이유, 목표 금액,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느낀 점을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뜬금없어 보이지만 이게 하락장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겁니다. 계좌가 반토막 나서 공포에 질린 미래의 내가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릴 때 과거의 냉철한 내가 남긴 메모를 펼쳐보는 겁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라. 하락장은 기회라. 목표는 9억이다. 이성적이었던 과거의 내가 공포에 사로잡힌 현재의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5번째, 폭락장이 시작되면 뉴스를 꺼버리세요. 세상이 끝난다는 소리는 2008년에도 했고 2020년 코로나 때도 했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헤드라인을 매일 들이마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뉴스를 안 본다고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면 중간 과정의 비명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6번째, 혼자 버티려 하지 마세요. 폭락장을 홀로 견디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비슷한 철학을 가진 장기 투자자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훨씬 수월해져요. 서로 멘탈을 잡아주고 팔고 싶을 때 말려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거죠. 다만 매일 수익률 인증하고 단타치는 커뮤니티는 오히려 독입니다. 조급해지고 흔들릴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반드시 새겨두셔야 합니다. 절대로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날개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관뚜껑이 됩니다. 57% 하락이 왔을 때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원금 반토막의 이자 부담까지 겹치고 최악의 경우 마진콜로 강제 청산당합니다. 시장이 회복돼도 이미 퇴장당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잃어도 당장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엮어볼게요. 우리의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기 상황에서 생존 본능을 발동시키는 우리의 뇌입니다. 이 뇌를 이기는 방법은 의지력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뇌가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목표 금액이라는 다, 현금이라는 실탄, 자동 매수라는 기계, 투자 일기라는 거울, 뉴스 차단이라는 방패, 동료라는 전우, 그리고 무차입이라는 원칙.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뇌가 패닉 버튼을 누르려 할 때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그레이스 그로너 할머니가 248억을 만든 건 천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75년 동안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오일 쇼크, 닷컴 버블, 금융위기.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순간이 수없이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았고 뉴스에 흔들리지 않았고 배당이 들어오면 조용히 다시 샀을 뿐입니다. 투자의 승패는 얼마를 넣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탔다면 거인이 몸을 흔들 때 떨어지지 마세요. 꽉 붙어 있으세요. 99%가 공포에 뛰어내릴 때 자리를 지킨 1%만이 그 거친 흔들림 끝에 기다리는 경제적 자유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